세상에는 당신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이다.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이기심, 부드러운 언어 속에 감춰진 조종, 그리고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지는 족쇄.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유형이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있다.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은 태풍처럼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당신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당신의 신뢰를 밟고 의지를 잠식하고 결국 운명을 뒤흔든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리를 둘 것인가. 이 글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기준선이다. 지금 당장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여자는 관계의 바닥을 조용히 썩게 만든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인다. 7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7시 15분에 미안, 길이 막혀서라는 메시지가 온다. 한두 번은 이해한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다. 바빠서 잊었어. 별일 아니잖아. 나중에 만회할게 같은 말은 당장의 불편을 덮는 솜사탕일 뿐 신뢰의 골조에는 치명적 구멍을 낸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시간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책임을 지킨다는 뜻이다. 시간을 헐값에 취급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인생도 헐값에 취급한다. 일정 변경을 통보가 아닌 통지로 하는 버릇,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계획을 본인이 먼저 흐리는 태도, 본인의 불찰을 외부 요인으로 포장하는 기술, 이 모든 것이 같은 뿌리다. 그때 봐서 언젠가 하자, 대충 맞춰줄게 같은 표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모호한 언어는 모호한 책임으로 연결되고 모호한 책임은 결국 당신이 떠안게 될 비용으로 귀결된다. 관계는 계약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보다 더 엄격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 말과 행동의 일치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회의 10분 전 확인 메시지를 무시하는 태도는 위기 시 10시간의 연락 두절로 확대된다. 소액을 빌리고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사유가 길어진다. 다음에 꼭 할게라는 빈술에는 당신의 일정, 목표, 관계망을 조금씩 비틀어 놓는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하라. 첫째, 기록하라. 지각, 취소, 변명, 만회, 약속의 이행 여부를 날짜와 함께 적어라. 패턴이 보일 것이다. 신뢰는 사건이 아니라 경향에서 무너진다. 둘째, 기준을 선언하라. 나는 약속을 시간 단위로 지킨다. 변경은 최소 전일에 통보한다. 3번의 지각은 향후 약속 중단으로 연결된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라. 원칙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필터다. 셋째, 대가를 명확히 하라. 지각이 누적되면 약속의 시간과 범위를 축소하고 미이행이 반복되면 협업 자체를 중단하라. 책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의 가치를 결코 배우지 못한다. 넷째, 시험을 설계하라. 작은 테스트가 가장 정직하다. 정시의 전화 연결, 간단한 자료 전달, 소액의 정산, 사소한 항목에서의 정확성은 그 사람의 기본 운영 체계를 드러낸다. 다섯째, 서사를 구분하라. 나는 원래 늦는 사람이야. 내 스타일이 그래 라는 자기 서사로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과 내가 틀렸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유형은 다르다. 전자는 시간을 잡아먹고 후자는 시간을 벌어준다. 비즈니스에서도 동일하다. 제안서 마감일을 4번 바꾸는 파트너, 계약 전에는 번개처럼 응답하고 계약 후에는 연기만 반복하는 공급자, 의존성이 생긴 뒤 약속의 기준을 슬쩍 낮추는 협력사는 초기의 소소한 약속 파괴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개인적 관계라도 다르지 않다. 생일을 챙기지 못했다고 문제가 아니다. 챙기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체 계획을 제시하는 성실함이 핵심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과 대신 상황을 늘어놓고 재발 방지 대신 감정을 요구한다. 그때 당신이 흔들리면 기준은 무너지고 무너진 기준은 더 큰 파괴를 초래한다. 기억하라. 신뢰는 사고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기준을 말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예외를 최소화할 때 당신의 시간표는 타인의 즉흥성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단호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의 시간과 계획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같은 표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여자는 당신의 하루를 지연시키고 한 달을 흐트러뜨리며 결국 당신의 몇 해를 빼앗는다. 지금 멈춰라. 패턴을 확인했고 기준을 선언했고 기회도 주었다면 다음 단계는 거리두기다. 신뢰의 금은 한 번 생기면 남는다. 금을 예술로 바꿀 사람과만 걸어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서만 당신의 계획은 궤도에 오른다. 죄송하지만 특정 성별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하는 요청에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같은 핵심 메시지를 성별 중립적으로 더 실용적이고 깊이 있게 전개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당신의 일상은 예측 가능성을 잃고 판단력은 체계적으로 훼손된다. 아침의 환대가 저녁의 냉랭함으로 순식간에 뒤집히고 가벼운 농담이 공격으로 해석되며 아무 일도 아니야 라는 말 뒤에 냉담한 표정과 침묵이 이어질 때 당신의 두뇌는 상대의 눈치와 기분을 스캔하느라 가장 비싼 자원인 인지,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소모한다. 위기일수록 차분함이 답인데 감정 폭주는 판단의 초점을 흐리고 결정의 타이밍을 망가뜨린다. 신호는 분명하다. 사소한 자극의 과잉 반응, 상황 설명 대신 감정 홍수, 문제 해결보다 느낌의 정당화. 말을 번복하고도 책임의 언어 대신 그때는 그럴 수밖에라는 서사를 반복, 사후 복귀 없이 같은 파열 재현, 침묵으로 벌주는 냉각 처벌, 급작스러운 연락 두절과 뒤늦은 폭발, 회피와 과장 사이의 진자 운동. 이런 패턴은 관계를 불안정 상태로 고정하며 당신은 점점 리스크 회피형이 되고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해법은 감정과 사람을 분리해 다루는 것이다. 첫째, 경계선부터 고지하라. 갈등 중에는 고성, 비하, 연속 메시지 폭탄은 금지. 과열시 20분 타임아웃 후 재대화처럼 선을 숫자, 행동 기준으로 명확히 하되 어기면 즉시 대화 중단과 일정 리셋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라. 둘째, 대화는 감정, 사실 요구의 3분리로 재구성하라. 지금 내 감정은 X, 확인된 사실은 Y, 내가 바라는 구체 행동은 Z로만 말하고 해석, 추측, 과거 소환을 금지한다. 셋째, 즉흥 반응을 막는 장치를 깔아라. 분노가 올라오면 24시간 지연 후 답장, 전화 대신 문서화 가능한 텍스트 사용, 야간 주말 무응답 창구 설정, 캘린더에 쿨다운 블록을 사전 배치한다. 넷째, 재발 방지 설계를 요구하라.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감지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상대가 명문화하게 하고 합의문은 다음 대화의 기준선으로 삼는다. 다섯째, 관찰 로그를 남겨 패턴을 데이터로 보라. 날짜, 트리거, 반응, 회복 시간, 약속 이행 여부를 기록하면 과열 빈도, 회복 속도, 책임 언어의 유무가 수치로 드러난다. 여섯째, 에스컬레이션 차단 규칙을 두라. 감정이 임계치를 넘으면 대화 주제, 시간, 채널을 즉시 축소하고 반복 시 만남 주기를 늘리거나 협업 범위를 축소한다. 일곱째,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라. 폭언, 비하, 협박, 물리적 위협, 사적 정보 노출 시 관계를 즉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통보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여덟째, 자기 보호 루틴을 구축하라. 충분한 수면, 식사, 운동의 기본기, 허브 체크, 배고픔, 외로움, 피로를 매 대화 전후 점검하고 멘토, 전문가 상담, 신뢰 네트워크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브리핑해 왜곡된 자기인식을 교정한다. 아홉째, 작은 시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라. 정시통화, 짧은 자료 제출, 간단한 일정 재조정 같은 소형 스트레스 테스트에서의 회복력과 사과의 질이 그 사람의 감정 운영 체계를 투명하게 드러낸다. 열째, 떠날 때를 안목으로 결정하라. 기준을 고지했고 도구를 제공했고 기회를 3번 줬는데도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감정은 인간적이지만 감정 책임은 선택이다. 당신은 상대의 기분 관리자나 소방관이 아니다. 판단의 무대에서 이성은 조용하고 감정은 요란하다. 요란함에 끌려다니면 당신의 내일이 무너진다. 차분함을 지키는 사람과만 걸어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결정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시간표가 다시 당신의 의지에 맞춰 운행된다. 이익만 좇는 사람은 관계를 교환 비율로 환산하며 당신을 인간이 아니라 자원으로 취급한다. 신호는 노골적이다. 필요가 생기면 번개같이 나타나고 필요가 사라지면 바람같이 사라진다. 칭찬, 요청, 죄책감 유도라는 3단 샌드위치로 접근하고 이번만, 작은 부탁, 내가 해주면 큰 도움이 돼 같은 언어로 요청의 문턱을 낮춘 뒤 범위를 조금씩 키운다.
당신의 시간 평판, 네트워크를 레버리지로 삼아 본인은 위험이 거의 없는 위치에서 수익만 챙기고 일이 끝나면 고마움 대신 다음 요청을 예고한다. 거래성 인간은 호의를 권리로 치환한다. 한 번의 무상 도움은 원래 그 정도는이 되고 예외는 곧 기대치로 승격된다.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일정은 흔들리고 네트워크는 과잉 소개로 신뢰 점수를 잃는다. 방어법은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데서 시작한다. 첫째, 상호성의 기준선을 선언하라. 도움은 관계의 연료지만 연료에는 탱크 용량이 있다. 시간, 금액, 횟수의 상한을 명시하고 반복적 요청은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고 통보하라. 둘째, 선물과 거래를 구분하라. 선물이면 대가 기대함, 거래면 가격표, 마감, 책임을 문서로 박는다. 혼합은 착취의 놀이터다. 셋째, 네트워크 요청은 상호 위험 원칙을 적용하라. 당신의 소개로 생기는 리스크를 상대가 분담하는 설계, 선행 자료, 기한 준수, 준법 조건, 스킨 인 더 게임가 없다면 소개하지 마라. 넷째, 문턱 비용을 도입하라. 말 한마디 부탁에는 응답하지 말고 간단한 선행 작업, 브리프 1쪽, 필요 리소스 정리, 본인 기여 정의를 요구하라. 준비가 안 된 요청자는 대부분 여기서 걸러진다. 다섯째, 요청의 패턴을 비율로 읽어라. 그들이 제공한 시간, 정보, 기회 대비 그들이 가져간 시간, 정보, 기회가 1:3을 넘는 불균형이 3회 이상 누적되면 관계의 모드를 거래로 전환하고 가격을 제시한 뒤 거부하면 접근성을 낮춰라. 여섯째, 당신의 평판을 담보로 잡히지 말라. 너가 보증해줘 라는 말에는 내 평판은 현금과 같다. 담보는 계약서로만 설정한다로 답하고 구두 보증은 금지한다. 일곱째, 감정적 인질극을 차단하라. 바쁘구나 이해해 뒤에 붙는 그래도 너니까는 칭찬이 아니라 채무 설정이다. 정중한 거절 스크립트를 준비하라. 지금 내 리소스는 이미 배정돼 있어. 이 요청은 유료 범위 축소 일정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여덟째, 리턴이 없는 좋은 사람 세금을 그만 내라. 선의는 자랑이 아니라 전략이다. 당신이 세계에 베푸는 기본치는 유지하되 특정 개인에게는 재현성 있는 상호성이 확인될 때만 규모를 키워라. 아홉째, 사회적 포장을 걷어내라. 우정, 의리라는 단어로 포장된 요구라도 실제로는 당신의 리소스 이전인지 함께 리스크를 짊어지는 동행인지 수술대에 올려보라. 열째, 종료 기준을 숫자로 정하라. 무상 요청 3회 연속, 감사의 부재 2회, 범위 슬그머니 확대 1회가 합산되면 관계를 축소하거나 계약화한다. 이익만 젓는 사람은 당신의 배를 가볍게 해주는 동료가 아니라 물 위에서만 웃는 승객이다. 진심은 얻을 게 없어도 남고 기회주의는 얻을 게 없어지면 떠난다. 당신이 은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준을 세우고 가격을 붙이고 침묵 대신 원칙으로 답하라. 그러면 남는 사람은 함께 이익을 만들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람뿐이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성장의 레이더를 타인에게 고정시켜 스스로의 항로를 잃게 만든다. 신호는 뚜렷하다. 운이 좋았을 뿐. 빽이 있겠지 같은 공로 축소. 칭찬 속에 가시를 숨기는 반어적 코멘트. 축하 대신 침묵으로 존재를 지우는 행위. 사소한 흠집 확대와 뒷담화로 평판을 잠식하는 움직임. 공동 성과에서 타인의 기여를 누락시키는 보고서. 경쟁 소식의 표정이 먼저 어두워지고 정보 공유를 축소하는 패턴. 질투는 에너지를 비교와 음해에 배분하게 만들어 실행력을 고갈시키고 팀에서는 신뢰 회로를 끊어 의사결정 속도를 늦춘다. 해법은 심리의 도덕 설교가 아니라 운영 체계의 재설계다. 첫째, 축하의 기술을 표준화하라. 성과 발생 24시간 이내 공개 채널에서 사실, 노력, 영향을 명시해 인정하고 무엇을 했는가, 어떤 정성을 들였는가, 조직에 어떤 효과를 냈는가, 링크, 숫자, 증거를 첨부해 공로를 데이터로 못 박는다. 둘째, 비교를 벤치마크로 전환하라. 왜 그는 나보다 앞섰나를 그가 쓴 시스템, 습관, 리소스 중 내가 당장 이식할 수 있는 10가지는 무엇인가로 치환하고 2주 단위로 채택, 실험, 복기를 반복한다. 셋째, 크레딧 프로토콜을 도입하라. 회의, 문서, 릴리즈 노트마다 기여자, 역할, 의사결정권자를 명시하고 공로 누락이 2회 이상 발생하면 리드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넷째, 질투성 언행의 리스크를 가시화하라. 비하, 사실 왜곡, 뒷담화는 1차 서면 경고, 공개 사과, 정정,
프로젝트 배치 변경의 단계로 대응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즉시 관계 축소 또는 종료로 연결한다. 다섯째, 학습 채널을 열어라. 타인의 성과를 사건이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로 분해하여 목표, 전략, 실행, 교훈을 30분 내 요약 공유하고 청취자는 자신의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할 현계 행동만 선택해 등록한다. 여섯째, 내부 동기를 재정렬하라. 오늘의 질투 트리거를 기록, 누가 무엇이 왜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만 골라 내일의 행동으로 변환한다. 연락 1건, 실험 1개, 루틴 1분 강화. 일곱째, 질투 유발자와의 거리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라. 직접 비교가 잦은 동선 채널 과업을 분리하고 협업은 역할 경계가 선명한 결과 기반 계약으로 재설계한다. 여덟째, 언어를 재훈련하라. 나도 해야겠다. 배울 점이 많다. 데이터를 공유해달라 같은 전진 문장을 습관화하고 백, 별거 아냐 같은 무력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한다. 아홉째, 축하의 즉시성으로 마음을 이긴다. 시기심이 올라오는 순간 메시지 한 줄로 먼저 축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떠날 타이밍을 숫자로 정하라. 공로 폄하 2회, 허위 유포 1회, 정보 차단 2회, 누적 시 관계 범위를 축소하고 동일 패턴이 1분기 내 재발하면 협업을 종료한다. 질투는 타인의 빛을 끄지 못한다. 대신 당신의 시야를 어둡게 할 뿐이다. 성장의 방향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라. 축하는 속도로, 학습은 구조로, 경계는 숫자로 관리하라. 그러면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도약판이 되고 질투는 더 이상 에너지를 훔치지 못한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언어를 무기로 삼아 당신의 의지를 절단한다. 처음엔 사소하다. 왜 나만 이래? 세상은 늘 나를 괴롭혀라는 말은 푸념처럼 들리지만 반복될수록 공기처럼 스며들어 당신의 사고와 감정을 중독시킨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라 신경망을 재배선하는 습관이다. 계속 듣다 보면 뇌는 가능성보다 결핍을 먼저 스캔하고 실행보다 핑계를 먼저 찾는다. 결국 당신은 상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거나 그와 동일한 불평 문법을 흡수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 신호는 명확하다. 해결책을 제시해도 즉시 반박이 돌아오고 대안을 알려줘도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사건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탓하고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 대신 불만을 재포장해 또 다시 꺼내놓는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귀가 막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미래의 시야가 닫힌다. 대응법은 분명하다. 첫째, 불평과 사실을 분리하라. 지금 하는 말이 상황의 묘사인지 아니면 감정의 배출인지를 바로잡아 요구하라. 해결 가능한 불만만 대화의 테이블에 올리고 해결 불가능한 반복적 푸념은 즉시 차단한다. 둘째, 불평은 기록으로 전환하라. 같은 주제로 세 번째 불평이 나왔다는 로그를 남겨두면 습관인지 일회성인지가 명백해진다. 셋째, 언어를 재구성하라. 왜 나만을 어떻게 하면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말라. 넷째, 감정 전염을 막는 방역선을 두라. 불평이 반복되면 물리적 거리두기, 메시지 응답 지연, 만남 간격 확대 같은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신호를 주어라. 다섯째, 거절의 기술을 단단히 연습하라. 그 얘기는 이미 들었어. 나는 해결 방안 없는 불평엔 참여하지 않아. 단호한 말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다. 여섯째, 불평을 무기로 쓰는 사람과의 협업은 반드시 계약화하라. 불평이 예측되는 영역은 수치, 기한, 책임을 명문화해 감정 대신 데이터로 말하게 하라. 일곱째, 자기 관리 루틴을 강화하라. 불평을 들은 날에는 반드시 성취 기록, 감사 노트, 신체 운동 같은 해독 루틴을 실행해 독소가 마음에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레드라인을 정하라. 불평이 3회 이상 반복되고 감사의 언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를 줄이거나 종료해야 한다. 불평은 가볍게 들리지만 무겁게 남는다. 책임은 무겁지만 당신을 세우고 불평은 가볍지만 당신을 무너뜨린다. 기억하라. 불만을 습관처럼 입에 올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의지와 가능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엔 달콤하게 미끄럽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킨다. 거짓의 패턴은 생각보다 규칙적이다. 사건 서술이 만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구체적 시간 숫자 고유명사를 회피하며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반문으로 흐리고 100% 무조건 같은 절대어로 과잉 확신을 포장하고
곧 조만간 같은 고무줄 시간표로 책임의 경계를 흐린다. 스크린샷, 문서 참조인 등 검증 가능한 증거 제시를 미루거나 대화 창구를 사적인 1대1로만 고집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고 말, 행동, 결과의 타임라인을 요청하면 즉시 감정 주제로 논점을 이동한다. 이런 신호가 포착되면 관계의 운영체계를 진실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첫째, 사실, 해석, 감정을 분리한다. 검증된 사실, 시간, 장소, 행동, 증거는 무엇인가? 그 사실로부터의 해석은 무엇인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문장으로 분해해 기록하고 세층위가 뒤섞이면 대화를 중지한다. 둘째, 진실 프로토콜을 합의한다. 나쁜 소식 우선 보고 수치, 기한, 담당, 리스크, 다음 단계의 5요소를 각 커뮤니케이션에 의무화하고 불리한 사실을 빠르게 말한 경우에는 비난 대신 해결에 집중하며 숨김, 지연, 왜곡에는 명확한 비용, 범위 축소, 데드라인 전진 담보 요구를 부과한다. 셋째, 검증 루틴을 상시화한다. 대화 후 10분 내 요약 메모를 상호 확인하고 핵심 약속은 체크리스트와 타임스탬프로 고정하며 장기 과제는 주기적 랜덤 샘플 검증으로 말, 기록, 행동, 결과의 일치도를 측정한다. 넷째, 가벼운 보증 대신 구조를 세운다. 의존도가 생기는 협업은 문서 계약, 변경 이력, 연락 SLA를 표준화하고 말로 했다는 여지를 없앤다. 다섯째, 질문의 형식을 바꿔 거짓의 마찰을 높인다. 열린 질문, 왜, 어떻게, 닫힌 질문, 예, 아니요. 재진술 테스트, 내가 이해한 바를 너의 말로 다시 요약해봐. 역순 타임라인 확인, 결과, 행동, 의도 순으로 진행하면 서사와 사실의 틈이 드러난다. 여섯째, 신뢰 점수를 수치화한다. 사실 일치 플러스 1, 증거 제시 플러스 1, 불리한 소식 조기 보고 플러스 1, 시간, 금액, 범위 오차 마이너스 1, 책임 전가 마이너스 2, 허위 판명 3처럼 간단한 스코어링으로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거리 조절을 결정한다. 일곱째, 가스라이팅 방지를 위한 외부 미러를 둔다. 중요한 쟁점은 제3자 요약, 법적 전문가 자문 객관 기록으로 교차 검증해 내가 과민한가? 라는 자기의심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여덟째, 레드라인을 사전에 공표한다. 허위사실 유포, 계약 관련 거짓, 안전, 법규 관련 은폐는 1회로 종료이며 기타 왜곡은 1차 정정 요구, 2차 범위 축소와 담보 설정, 3차 관계 종료로 계단식 집행한다. 아홉째, 진실의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실수의 솔직한 인정과 재발 방지 계획에는 신뢰 회복의 기회를 열고 변명, 은폐에는 회복 경로를 닫아 정직이 가장 빠른 길임을 피부로 학습시키게 한다. 열째, 자기 진실 감각을 보존한다. 수면, 영양, 운동, 정기적인 사유 시간으로 인지 피로를 낮추고 감정 과열 상태에서는 중요한 판단을 유예한다. 기억하라. 거짓은 단기적으로 불안을 달래지만 장기적으로 판단 체계를 오염시켜 당신의 시간, 명예, 기회를 복구 불가능한 비용으로 바꾼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불편함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 방향은 위험을 줄인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만 시스템을 공유하라. 그러면 당신의 관계는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고 위기는 늦어져도 반드시 해소된다.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의 쾌감과 단기 이득을 위해 시스템을 태워먹는다. 신호는 분명하다. 나 먼저, 나 더라는 프레임을 기본값으로 깔고 즉시성, 새로움, 과시감에만 반응하며 계획과 원칙을 지금 당장이라는 주문으로 우회한다. 달력이 비면 약속을 만들고 바쁘면 규칙을 바꾼다. 합의된 기준보다 자기 욕구가 우선이라 결과가 흔들릴수록 책임은 외부로 밀어낸다. 오늘의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일의 비용을 선뜻 당겨 쓰고 장기적 신뢰가 쌓일 지점에서 목표를 바꾸거나 룰을 재정의한다. 이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리소스는 전략이 아니라 연료로 전락한다. 장기 프로젝트가 단발적 이벤트의 먹잇감이 되고 안정적 루틴이 포모와 과잉 선택으로 파괴된다. 판단은 원칙이 아니라 욕망의 온도에 따라 흔들리고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번만 예외가 누적되며 기준선이 무너진다. 대응은 도덕 설교가 아니라 장치 설계다. 첫째, 지연 보상 테스트를 일상화하라. 의사결정의 24시간 쿨다운, 밤 10시 이후 즉흥 요청 무응답, 대형 자원 배분은 반드시 다음 업무일 재확인. 이 세 가지로 즉시성의 독을 빼라. 둘째, 스킨 인 더 게임을 의무화하라. 그들의 욕구가 당신 리소스를 요구한다면 그들 또한 시간, 현금, 담보, 명시적 책임 중 최소 하나를 선납하게 하라. 단 한 푼도, 단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욕망은 대부분 당신의 손실로 끝난다.
셋째, 목표를 지표로 못 박아라. 멋짐, 신남, 대박 같은 감정 언어는 금지하고 성공 기준을 수치, 기한, 품질로 고정한다. 기준이 수치화되면 욕망의 레토릭은 힘을 잃는다. 넷째, 유혹관리 프로토콜을 깔아라. 새로운 제안은 1페이지 브리프, 목표, 비용, 리스크, 대안, 중단 조건을 먼저 요구하고 브리프가 부실하면 검토 자체를 거절한다. 다섯째, 노출을 제한하라. 당신을 자극하는 트리거, 칭찬 후 과도한 부탁, 긴급 프레임, 화려한 포장을 목록화하고 그 채널과 빈도를 물리적으로 줄인다. 여섯째, 합의의 불가침 영역을 선언하라. 재무, 건강, 평판, 법적 리스크 등 불가역 손상, 가능성이 있으면 욕망의 크기와 무관하게 즉시 과반 동의 없이는 변경 불가, 예외 없음. 일곱째, 재발 방지 약속을 계획으로 바꾸게 하라. 다시는 안 그럴게 대신 같은 충동이 올라오면 신호 A가 뜨고 행동 B를 하며 15분 후 선택 C로 귀결되도록 루틴을 깐다는 수준의 실행안을 문서로 남기게 하라. 여덟째, 당신 스스로의 욕망도 계량하라. 욕망 트리거 로그 언제 무엇에 왜 끌리는가를 2주만 써도 당신의 취약 지점이 드러난다. 수면, 혈당, 스트레스 같은 생리적 변수와 충동의 상관을 기록하면 원하는가와 해야 하는가를 분리하는 힘이 생긴다. 아홉째, 에너지 예산을 편성하라. 주간 단위로 집중 시간, 사교 시간, 실험 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한도를 넘긴 요청은 원칙적으로 다음 주로 이월한다. 욕망은 달력에 빈칸을 먹고 자라지만 빈칸에 이름을 붙이면 굽는다. 열째, 레드라인을 1회 종료로 정의하라. 안전, 법규, 재무 위험을 동반한 충동 강요, 합의 위반 후 책임 회피, 타인에게 연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고 없이 관계 축소 또는 종료다. 기억하라. 욕망은 불처럼 빠르게 타오르지만 남기는 것은 재다. 반면 원칙, 지표, 지연 담보는 나무처럼 자라 그늘을 만든다. 당신의 내일을 태울 불꽃과 그늘을 키울 뿌리 중 무엇을 선택할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고 욕망의 속도를 시스템의 속도로 낮춰라.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연료가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항해자가 된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외주화하고 성취의 가치를 할인시켜 관계와 삶의 동력을 서서히 고갈시킨다. 신호는 분명하다. 저 사람은 벌써 집을 2채야. 그 팀은 이미 출시했대. 이 정도는 다 한다더라 같은 문장으로 당신의 현재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성과에는 운이 좋았지. 그건 누구나 알아며 가치를 축소하며 축하 대신 무덤덤함과 정보 차단으로 존재를 지운다. 대화의 초점은 함께가 아니라 타인이고 목표는 우리의 다음 한 걸음이 아니라 남의 최종 결과다. 이런 비교 스크립트에 오래 노출되면 자존감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의사결정은 과시와 불안에 오염되며 과소비, 빚, 번아웃 같은 실질적 비용이 발생한다. 대응은 단호한 경계와 구조적 재설계로 시작한다. 첫째, 비교 금지 규칙을 고지하라. 타인의 소유, 연봉, 속도는 대화 주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 계획, 습관만 이야기한다를 원칙으로 못 받고 위반 시 즉시 주제 전환 또는 대화 중단을 일관되게 집행한다. 둘째, 언어를 교체하라. 왜 우리는 못해를 다음 2주에 무엇을 몇 시에 누구와 한다로 그들은 어제의 우리로 바꾸는 문장을 습관화한다. 셋째, 데이터로 시야를 내면화하라. 개인 팀의 핵심 지표를 3개만 선정해 주간 단위로 추적하고 집중시간, 완료한 DRI, 현금 흐름, 남의 결과 대신 우리의 그래프만 본다. 넷째, 정보 다이어트를 시행하라. 비교를 유발하는 채널. 과시 중심 SNS 자극적 소비 콘텐츠는 뮤트 언팔하고 필요 정보는 리서치 시간대에만 묶음 소비한다. 다섯째, 축하 프로토콜을 도입하라. 성과 소식에 24시간 이내에 사실 노력, 영향을 한 줄로 칭찬하고 다음 행동 한 개를 스스로 선택해 등록한다. 축하는 통제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섯째, 감사 루틴으로 결핍 스캐너를 재배선하라. 매일 밤 3가지 충분함을 기록하고 그중 하나는 타인의 도움을 명시해 관계의 풍요를 눈에 보이게 만든다. 일곱째, 재정 시간의 레드존을 선포하라. 비교로 촉발된 과소비, 빚, 권유, 무리한 일정 전개는 이유와 관계없이 즉시도 재무, 건강, 편파는 예외는 없다. 여덟째, 협업을 계약화하라. 비교로 압박하는 파트너와는 목표, 기한, 역할, 중단 조건을 문서로 고정하고 외부 사례 언급은 금칙으로 명시한다. 아홉째, 관계 KPI를 수치화하라.
비교 발언, 축하 발언, 감사 발언의 비율을 월 1회 리뷰해 비교가 축하, 감사의 합을 2회 이상 초과하면 접촉 빈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2분기 연속이면 협업을 종료한다. 열째, 공개적 비교 모욕은 1회 종료 규칙이다. 타인의 성과를 들먹여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소비, 진로, 인간관계 결정을 비교로 강요하면 즉시 자리에서 대화를 멈추고 다음 만남을 재조정하라. 11째, 작은 시험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하라. 당신의 작은 성취, 소박한 휴식 계획을 공유했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실무적 도움, 정보 연결 시간을 제한한다면 동행의 자격이 있다. 침묵, 폄하, 새 비교거리 제시는 위험 신호다. 12째, 자기 보호 루틴을 시스템에 넣어라. 비교성 대화를 한 날에는 성취 로그, 신체 운동, 멘토 브리핑을 즉시 실행해 마음을 해독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비교는 남의 빛을 끄지 못한다. 다만 당신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만족을 삭제한다. 기준을 안으로 옮기고 속도를 우리에게 맞추고 언어를 앞으로 밀어라. 그러면 타인의 곡선은 영감의 그래프가 되고 당신의 삶은 어제의 자신과 싸우는 단단한 궤도로 돌아온다.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부탁의 얼굴로 명령을 숨기고 배려의 언어로 통제를 포장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선택권을 잠식한다. 신호는 정교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로 시작해 거절하면 실망을 과장하고 승낙하면 곧바로 기준을 올리며 너라서 부탁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같은 정서적 담보로 계약을 대체한다. 미리 합의되지 않은 은밀한 거래가 깔려 있고 돌봄과 질투를 혼동시켜 연락 빈도, 동선, 인맥까지 세부 통제하며 침묵 처벌과 간헐적 보상으로 당신의 행동을 강화학습한다. 질문을 던지면 답 대신 반문으로 흐리고 기준을 묻으면 느낌이 그렇다로 얼버무리며 경계를 세우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로 죄책감을 호출한다. 때로는 큰 호의로 초기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자처럼 요구를 붙이는 러브밤 청구 패턴, 실수 지적 시 부정 공격 피해자 전도로 논점을 전복하는 서술, 사소한 동의들을 연쇄로 들려 결국 큰 결정까지 몰아가는 발걸음 전략이 동원된다. 대응은 심리전이 아니라 주권의 재확인이다. 첫째, 자유의 4요소, 목적, 방법, 속도, 범위를 당신의 소유로 명시하라. 상대의 제안은 이 네 축에 모두 합치될 때만 수락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 이 범위와 속도로는 동의하지 않아. 대안을 다시 가져와처럼 문장으로 고정하라. 둘째, 부드러운 거절 테스트를 일상화하라. 사소한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 본색이다. 실망은 허용되지만 비난, 낙인, 보복이 나오면 즉시 노출을 줄이고 의사소통을 기록으로 전환한다. 셋째, 의사결정은 말이 아니라 메모로 남겨라.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중단 조건과 재협상 시점을 포함해 요약하고 확인받아라. 기록을 싫어하면 통제를 원하는 것이다. 넷째, 애매한 부탁은 비용, 책임, 기한을 숫자로 환산하라. 정확히 무엇을, 언제까지, 내가 떠안을 리스크는 무엇인가, 실패 시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 답이 흐리면 참여하지 말라. 다섯째, 죄책감 청구에는 정서가 아니라 구조로 응답하라. 내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이 내 선택을 대체하진 않아. 이 결정은 나의 일정, 에너지, 가치에 근거해 내가 내린다. 여섯째, 정보와 동선을 분리 관리하라. 비필수 영역의 접근 권한을 과도하게 주지 말고 캘린더, 연락처, 계약 관련 키는 최소 권한 원칙으로 묶어라. 일곱째, 예외는 1회, 그리고 반드시 재평가하라. 예외를 허용했다면 그 결과와 학습을 문서화하고 같은 상황의 반복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여덟째, 삼각관계와 비교를 통제 수단으로 쓰면 즉시 중단하라. 타인의 기준을 끌어와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 대화는 협상이 아니다. 아홉째, 외부 미러를 두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신뢰할 제3자에게 사실 요구 대안만 건조하게 요약해 왜곡을 교정받고 필요시 전문 상담, 법률 자문 등 합법적 범위의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라. 열째, 레드라인을 선포하고 집행하라. 위치 추적, 사적 정보 무단 열람, 경제적 통제, 권 협박처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는 1회로 종료이며 그보다 약한 수준의 반복적 조종도 3번의 패턴 확인, 관계 축소, 협업 종료의 계단식 절차로 마무리하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사랑은 설득하고 통제는 지배한다. 설득은 자유를 남기고 지배는 자유를 빼앗는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보존하는 한 어떤 관계도 당신을 소유하지 못한다. 경계를 말로만 세우지 말고 구조로 설계하라. 그러면 부드러운 명령은 힘을 잃고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손에 돌아온다. 희생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선의를 통화로 바꾸고 죄책감을 이자로 붙여 당신의 자유를 담보로 잡는다. 처음엔 따뜻하다. 내가 밤새 준비했어. 내가 힘들까봐 다 내가 했어 같은 문장으로 관계의 온도를 끌어올린 뒤 적절한 순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로 숨겨진 청구서를 내민다. 이들의 공통 패턴은 조건부 헌신, 점수 매기기, 공개 과시, 사후 청구다. 미리 합의되지 않은 도움을 선행한 뒤 요구를 추가하고 고마운 표현을 의무와 혼동시키며 감사를 확인할 때까지 표정과 분위기로 압박한다. 때로는 당신이 실수했을 때 과잉 희생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그 사건을 영구 채무처럼 보관한다. 신호를 포착하라. 이번만 내가 다 할게가 반복되고 도움의 범위, 기한, 책임을 묻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로 흐리며 일이 끝난 직후 다음엔 내가 바라는 대로 라는 숨은 계약을 꺼낸다. 사소한 거절에도 내가 그동안 한 건을 소환하고 타인 앞에서 자신을 순교자로 묘사하며 당신이 기뻐하는 순간조차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지로 공을 회수한다. 대응은 감정 논쟁이 아니라 구조 개편이다. 첫째, 감사와 채무를 분리하라. 고마워는 표현하되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점프하지 않는다. 동의 없는 비용은 부채가 아니다. 이 원칙을 문장으로 고정하라. 자발적 도움은 선물이지 의무를 만드는 계약이 아니야. 둘째, 돌봄의 예산을 숫자로 설정하라. 주당 돌봄 시간 비용의 상한, 요청 처리 마감, 지원 중단 조건, 건강, 재정 일정 레드라인을 명문화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요구는 자동 거절한다. 셋째, 모든 도움은 사전 합의로 전환하라. 범위, 기한, 역할 실패 시 처리 감사 방식까지 문서로 받고 사후 청구를 금지 조항으로 넣는다. 넷째, 무상 선행 사후 청구 루프를 차단할 시험을 하라. 작은 부탁을 정중히 거절해보라. 이번 건은 난 못해. 실망은 허용되지만 비난, 낙인, 관계 인질극이 나오면 즉시 거리와 빈도를 줄이고 기록 가능한 채널로 옮긴다. 다섯째, 보상은 협상하고 감정은 존중하되 결정을 대체하게 두지 마라. 내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보상은 사전에 합의된 범위에서만 가능해. 다음엔 시작 전에 정하자. 여섯째, 회복 프로토콜을 제시하라. 무기화된 희생이 확인되면 사실 인정과 사과, 기여, 보상 정산, 재발 방지 설계, 요청 절차, 예산 종료 규칙을 요구하고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협업을 축소한다. 일곱째, 감정 채권에 이자를 붙여 요구할 때는 원금 자체를 부인하라. 그 도움은 고마웠지만 나는 그에 대한 빚을 약속한 적이 없어. 다음엔 시작 전에 계약하자. 여덟째, 자기 보호 루틴을 체계화하라. 죄책감이 올라오는 순간 배고픔, 분노, 외로움, 피로를 체크하고 24시간 응답 지연, 신뢰 인물 피드백, 사건 요약 메모로 인지 왜곡을 교정한다. 아홉째, 공개 채무화는 1회 경고 후 종료다. 타인 앞에서 내가 빚졌다는 서사를 반복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 일정과 접근 권한을 재조정한다. 열째, 수치화된 종료 기준을 두라. 사후 청구 2회, 조건부 칭찬 2회, 거절 시 죄책감 유도 1회가 누적되면 관계를 계약 모드로 전환하고 동일 패턴이 분기 내 재현되면 협업을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진짜 헌신은 관계를 가볍게 하고 선택을 넓힌다. 무기화된 희생은 관계를 무겁게 하고 선택을 좁힌다. 사랑은 채권이 아니라 매일의 자발적 동의다. 고마움은 표현으로 충분하고 자유는 지켜야 살아난다. 당신의 기준을 문장과 숫자로 세워라. 그 순간 죄책감의 올가미는 힘을 잃고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선택으로 앞으로 움직인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인생을 흔드는 건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곁에 둔 잘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끝없이 비교하고 조종하고 죄책감을 심는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는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신뢰와 책임, 진심과 차분함으로 무장한 사람만 곁에 남겨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더 단단한 내일을 여는 통찰. 여기 지혜의 지도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성을 세울 수 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여정에서 또 함께하라.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다.